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지혜로운 장수를 응원하는 장수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건강 이야기, 특히 혈당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당분이죠. 흰 쌀밥이나 떡, 달콤한 과일이나 음료수가 우리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든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달콤한 간식도 꾹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혈당을 잡겠다고 노력하는 이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 어쩌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단백질은 그냥 살코기나 두부 같은 거 아닌가? 그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백질을 그저 힘을 내는 영양소, 근육을 만드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장수비에서는 이 놀라운 진실, 단백질과 혈당 사이에 아주 깊고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밥만 줄이는 것만으로는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잘 설계된 도시라고 상상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이 잘게 쪼개져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도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되죠. 이게 바로 혈당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계속 혈관이라는 도로 위에만 떠다니면 큰일이 납니다. 도로가 꽉 막혀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끈적끈적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포도당을 도로혈관에서 싹 걷어서 필요한 곳에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때 포도당,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창고로 들어가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는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창고는 바로 간과 근육입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 전체 포도당의 약 7080%를 저장하고 소비하는 가장 거대한 포도당 저장 탱크입니다. 자, 이제 단백질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단백질은 무엇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 거대한 포도당 저장 탱크인 근육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 보수할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겪기 쉽습니다.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데다 소화 기능이 약해져 단백질 섭취가 부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포도당 저장 탱크인 근육이 점점 작아지고 부실해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100리터짜리 큰 드럼통 근육이 있어서 밥 한 공기를 먹고 들어온 포도당 100리터를 거뜬히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이 금세 깨끗해졌죠. 그런데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어 이제 내 몸의 포도당 저장 탱크가 50리터짜리 작은 물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서 100리터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50리터는 물통에 담기지만 나머지 50리터는 미처 담기지 못하고 밖으로 철철 넘쳐오르게 됩니다. 이 넘쳐오르는 포도당이 바로 우리 혈관 속을 떠다니는 높은 혈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이 혈당을 올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육이라는 포도당 저장고가 부실해져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그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식후 고혈당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혈당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이보다 더 교묘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반전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혈당이 높으니까 밥도 적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채소만 조금 먹어야겠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입니다. 뇌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혈당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만약 우리가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단백질마저 부족하게 먹어서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를 먹여 살릴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디서 포도당을 만든단 말인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아끼고 아껴야 할 근육을 녹여서 만듭니다. 간레버에서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설탕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 공장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근육을 쪼개고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1점, 혈당이 걱정되어 밥도 줄이고 기력이 없으니 고기 단백질도 멀리합니다. 2점,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단백질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3점, 뇌는 포도당이 필요하다. 고 비상벨을 누릅니다. 4점, 몸은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근육을 분해 녹여서 해서 간으로 보냅니다. 5점, 간은 이 근육 아미노산을 원료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6점, 그 결과 나는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은 공복 혈당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이 내 근육을 태워서 설탕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과정에서 포도당 저장 탱크인 근육이 더더욱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탱크는 더 작아지고 몸은 스스로 설탕을 만들어내니 혈당 조절 능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기운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 이 중요한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현명하게 앱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강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차곡차곡 쌓아두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지 않으면 바로 근육에서 빼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고기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괜찮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다고 누룽지나 빵으로 간단히 드시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에야 겨우 고기 반찬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은 24시간 내내 재료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밤새 비어있던 근육 창고를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꼭 계란 프라이 하나 또는 두부 한 모, 그릭 요거트 한 컵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하루 종일 우리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둘째, 소화가 편한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니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맞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기만 단백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생선살, 특히 찜이나 조림, 계란 반숙이나 찜, 두부, 순두부, 콩이 있습니다. 우유가 소화하기 힘들다면 발효 과정을 거쳐 소화가 쉬운 요거트나 치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질긴 고기 100g을 억지로 먹고
속이 불편한 것보다 부드러운 순두부 200g을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셋째,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먼저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뜨지 마시고 밥상 위에 있는 단백질 반찬부터 먼저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나물 반찬과 계란말이, 쌀밥이 있다면 나물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말이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쌀밥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덕분에 뒤따라 들어오는 밥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오늘 장수비와 함께 단백질 부족이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식후 혈당을 담아두는 저장 탱크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며 우리 몸이 스스로 설탕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당 관리는 무엇을 덜 먹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현명하게 채워 넣느냐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우리 장수비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밥상 위에 혈당을 잡아줄 든든한 단백질 반찬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밥과 김치, 국물만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고 계시진 않았나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두부 한 조각, 계란 한 알, 생선 한 토막이라도 꼭 챙겨 드시기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여러분의 혈당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비결. 장수비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진실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